한국 제품이 이탈리아 발효 산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200년 전통을 지켜온 모데나 가문이 결국 한국 기술에 손을 내밀었거든요. 발사믹이 삼성 제품이 되는 겁니까? 유럽 컨소시엄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업계 원로들은 분노했어요. 하지만 마르코 로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유럽 발효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매출은 20% 폭등했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선 주문이 쏟아졌죠. 첫 성공작을 맛보던 순간 마르코는 손이 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탈리아 전통 발효계의 판도를 바꾼 그 기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모데나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모데나에서 200년간 이어온 발사믹 식초 제조 가문의 3대째 후계자죠. 우리 가문은 1820년 작은 농장에서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전통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발사믹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트레비아노 포도를 끓여서 농축시키고 밤나무, 체리나무, 오크나무 순서로 옮겨가며 숙성시키는 과정 말이죠.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마르코야, 발사믹은 인내와 정성이다.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거야. 하지만 우리 가문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먼저 원료비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포도 품질이 불안정해졌어요. 2020년부터는 여름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어떤 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포도가 물렀고 어떤 해는 가뭄으로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었죠. 원료 구매비가 해마다 15%씩 오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젊은 고객들은 전통 발사믹보다 저렴한 대량 생산 제품을 선호했어요. 맛의 차이를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레스토랑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우리 제품 대신 공장에서 만든 발사믹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해마다 10%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루이지는 매일 밤 걱정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써온 나무통들을 보며 한숨만 쉬셨어요. 밤마다 숙성고를 돌아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마르코야,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품질은 예전과 똑같은데. 가장 큰 타격은 여름마다 찾아오는 온도 변화였어요. 우리 숙성고는 할아버지 때 지은 전통 방식이라 자연 환기에만 의존했거든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지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졌습니다. 결정타는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 40도를 넘나드는 온도가 한 달 넘게 계속됐어요. 우리 발사믹 숙성고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소에는 20도에서 25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35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5년 숙성 발사믹 3통, 10년 숙성 1통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약 3만 유로의 손실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게에는 큰 타격이었지만 더 무서운 건 고객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후가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200년 동안 통했던 전통 방식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매년 여름이 도박이 된 셈이었죠. 그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마르코야, 이제 정말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문이 끝날 것 같다. 저도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가업을 잇는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밤잠을 설치며 생각했어요. 분명히 해답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위기감을 느낀 저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모데나 지역의 다른 발사믹 제조업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베네토 지역의 제조업체 사장 파브리치오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그의 공방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마르코,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어. 하지만 아직 해답을 찾은 사람은 없어. 파브리치오의 얼굴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도 지난해 폭염으로 2만 유로 어치의 발사믹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토스카나의 한 업체는 이미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3대째 이어오던 가업이었는데 연속된 기후 피해를 견디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등골이 서늘했어요. 온도 조절 시설 전문 업체도 찾아갔어요. 볼로냐의 한 회사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비쌌습니다. 설치비만 10만 유로가 넘었거든요. 게다가 전통 나무통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건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용이 아닙니다. 최소 투자금이 20만 유로는 들어야 해요.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시설로 바꿔야 하고요. 기술자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같은 전통업체에겐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인터넷으로도 밤낮 자료를 찾았어요. 프랑스 와인 저장 기술, 일본 사케 발효법, 독일의 맥주 발효 기술까지 온갖 걸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에 딱 맞는 해답은 없었어요. 대부분 대규모 공장용 기술이거나 아예 다른 종류의 발효였거든요. 그러던 중 밀라노에서 유럽연합 식품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 식품 기술이 모이는 자리라고 하더군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참석했어요. 아버지는 돈만 들고 헛수고할 것이라며 반대하셨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은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들이었거든요. 초콜릿 공장용 온도 조절 시스템, 치즈 대량 숙성 기술, 와인 저장고 관리 시스템. 우리 같은 소규모 전통 제조업체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둘째 날 한국 부스를 지나치게 됐습니다. 사실 별 기대는 없었어요. 한국이 발효에 대해 뭘 알겠어? 이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아시아 음식이야 매운 거 아니면 달달한 것들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치냉장고라는 기계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냉장고인데 왜 김치라는 특정 음식 이름이 붙어 있을까 싶어서요. 마치 파스타 냉장고나 치즈 냉장고처럼 들렸거든요. 한국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이 기계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를 위해 특별히 개발됐습니다. 김치는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정밀한 온도 제어가 필요했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얼마나 정밀한가요? 영하 1도에서 온도 편차 0.3도 이내로 제어합니다. 또한 직접 냉각 방식이라 수분 손실도 최소화돼요. 한국에서는 1984년부터 이 기술을 연구해왔어요. 그 순간 뭔가 번뜩했습니다. 우리 발사믹도 온도와 습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한데 0.3도 편차라니 이건 우리가 꿈꾸던 정밀도였어요. 혹시 다른 발효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발효 원리는 비슷하니까요. 어떤 걸 만드시는데요? 이탈리아 전통 발사믹 식초입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발사믹. 정말 섬세한 발효가 필요한 제품이죠. 한국에서도 고급 발사믹을 수입해서 쓰는 요리사들이 많아요. 온도 변화에 정말 민감하다고 들었는데 처음으로 우리의 고민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삼촌 안토니오, 그리고 제조 책임자인 사촌형 프란체스코까지 모였어요. 우리 가문의 중요한 결정은 항상 이렇게 다 함께 논의했거든요. 박람회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김치냉장고 기술 0.3도의 정밀한 온도 제어, 발효식품에 특화된 설계까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야,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을 봐라. 한국 기계를 들여오는데 얼마나 들겠니? 고장나면 누가 고쳐주나? 부품은 어떻게 구하고? 한국까지 가서 수리받을 건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평생 이 땅에서만 살아온 분이 갑자기 지구 반대편 기술을 도입한다니 당연히 불안하셨을 거예요. 삼촌 안토니오도 우려를 표했어요. 그리고 모데나 발사믹 컨소시엄에서 뭐라고 할까? 우리가 DOP 인증을 받은 전통 제조업체인데 갑자기 외국 기계를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인증 취소당할 수도 있다고. DOP 인증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전통 발사믹이라는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가장 현실적인 건 프란체스코의 지적이었어요. 마르코, 우리 직원들도 생각해봐. 할아버지 때부터 이 방식으로 일해온 사람들이야. 갑자기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일자리를 잃을까봐 불안해할 거야. 그리고 정말 그 기계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면? 제조팀 베테랑인 진호 아저씨의 반응이 가장 직설적이었어요. 마르코, 내가 4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기계가 뭘 알겠나? 발사믹은 손맛이야, 손맛. 기계는 차가운 거잖아. 어떻게 따뜻한 마음으로 만든 발사믹과 같을 수 있겠어? 진호 아저씨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40년 경력의 장인이 기계에 밀린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심지어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운송비, 설치비, 전기 공사비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작은 모델도 5천 유로, 제대로 된 건 1만 유로가 넘었어요.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에는 큰 부담이었죠. 그 돈이면 기존 숙성고를 보수하고도 남아. 삼촌의 말이 일리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건가요? 매년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여름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어쩔 건데요? 내년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절박한 심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이미 현대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요. 우리만 전통만 고집하다가 도태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알겠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자. 먼저 정확한 비용을 알아보고 컨소시엄에도 비공식적으로 문의해보자. 그리고 작은 규모로 테스트해보는 거야. 실패해도 큰 손해 안 나는 선에서 말이야. 삼촌이 덧붙였어요. 절대 외부에는 알리지 말자. 혹시 실패하면 우리 평판에 치명적일 수 있어. 특히 언론에는 절대 새어나가면 안 돼. 결국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작은 모델의 김치냉장고를 들여왔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어요. 기계 자체는 3천 유로였지만 한국에서 이탈리아까지 운송비가 1,000 유로, 전기 공사와 설치비가 또 1,000 유로. 총 5천 유로나 들었습니다. 우리 한 달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기계가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나와서 봤어요.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으로 생겼더군요. 우리 전통 숙성고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설명서가 한국어와 영어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회사에서 기술자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왕복 항공료만 2,000 유로라서 우선 저희끼리 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설정을 잘못해서 온도가 너무 낮아졌거든요. 발사믹이 얼어버렸어요. 다행히 소량이었지만 300 유로어치는 날린 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봐라, 내가 뭐라고 했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습도 조절에 실패했어요. 너무 건조해져서 발사믹 표면에 하얀 막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너무 습해서 곰팡이가 슬었어요. 네 번째는 온도 설정을 잘못해서 발효가 너무 빨라졌고 다섯 번째는 환기 문제로 냄새가 이상해졌죠. 매번 실패할 때마다 가족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진호 아저씨는 아예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나? 기계가 무슨 발사믹을 알겠어. 프란체스코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마르코, 이러다가 원금도 못 건질 것 같은데 벌써 1,000 유로 넘게 날렸잖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회사에 이메일로 상세히 문의했어요. 실패한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고 발사믹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줬습니다. 발사믹의 특성을 설명하니 전용 설정까지 만들어서 보내줬거든요. 발사믹은 김치와 발효 특성이 비슷합니다. 다만 온도 범위가 조금 다르죠. 김치는 영하 1도에서 4도 사이인데 발사믹은 15도에서 25도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담당자의 메일이 희망을 줬어요. 정말 발사믹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여섯 번째 시도에서 조금 나아졌어요. 온도는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발효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였거든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2개월간 시행착오를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삼촌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마르코,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손실만 커지고 있잖아. 벌써 2,000 유로 넘게 날렸어.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로시 가문에서 한국 기계 들여와서 난리래. 전통도 버리고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9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전환점이 왔어요. 한국 기술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직접 도와준 거예요. 시차 때문에 새벽 2시에 화상통화를 했지만 정말 꼼꼼하게 설정해줬습니다. 이제 발사믹의 최적화된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켜보세요. 온도와 습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예요. 그때부터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정말 0.3도 편차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발효도 자연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으로 성공의 가능성을 본 순간이었어요. 3개월 후 드디어 비교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거든요.
김치 냉장고에서 보관한 발사믹이 확실히 일정했어요. 매일 체크해봐도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통 방식은 하루에도 3도에서 5도까지 변했는데 김치 냉장고는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맛에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깊이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일정하긴 한데 평면적이라고 할까요? 아버지께 블라인드 시음을 부탁드렸어요. 어느 것이 어떤 방식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2개의 발사믹을 내놨습니다. 이건 안정적이긴 한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풍미가 좋네. 깊이가 있어. 아버지는 전통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분석해봤어요. 온도는 일정했지만 공기순환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발사믹은 적당한 산화가 필요한데 너무 밀폐된 거였죠. 전통 나무통은 숨을 쉬거든요. 한국 회사에 다시 문의했습니다. 발사믹은 적당한 산화가 필요해서 완전 밀폐는 안 됩니다. 나무통처럼 숨을 쉬어야 해요. 담당자가 즉시 이해했어요. 아, 그럼 환기 설정을 조정해 드릴게요. 김치도 비슷한 특성이 있거든요. 너무 밀폐되면 맛이 이상해져요. 정말 신기했어요. 김치와 발사믹이 이렇게 비슷할 줄이야. 한 달 더 테스트한 후 다시 시음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환기 조절로 적당한 산화가 일어나면서 맛에 깊이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이건 둘 다 좋은데 이건 일정하고 이건 깊이가 있고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둘 다 같은 원료로 같은 기간 숙성한 거예요. 하나는 전통 방식, 하나는 김치 냉장고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차근차근 맛을 보셨어요. 정말? 그럼 이게 한국 기계로 만든 거야? 이제 전통 방식과 거의 비슷한데? 네, 하지만 품질의 일정함에서는 훨씬 뛰어나요. 매일 똑같은 맛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우셨지만 가능성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도 더 지켜봐야겠다. 한두 번 좋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계절이 바뀌어 봐야 진짜 아는 거지. 진우 아저씨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마르코, 이 기계 조작법 좀 가르쳐 줄래? 그냥 궁금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베테랑 직원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진우 아저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르코, 내가 봐도 이 기계가 만든 발사믹이 일정해.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운데도 항상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잖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베테랑의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산량을 늘리고 있을 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모데나는 작은 마을이거든요. 한국에서 기계가 왔다는 것쯤은 금세 알려졌습니다. 반응은 정말 다양했어요. 먼저 같은 처지의 소규모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파브리치오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마르코, 정말 효과가 있나? 우리도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 지난해에도 폭염으로 큰 손실을 봤는데 파브리치오의 눈에서 간절함이 보였어요. 그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번 와서 직접 봐. 정말 신기해.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아. 하지만 대형 업체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이미 현대식 온도 조절 시설에 큰 투자를 한 곳들이었거든요. 산 조르지오사의 사장 루카는 냉소적이었어요. 한국 가전제품으로 발사믹을 만든다고? 우리 조상들이 들으면 기절할 거야. 발사믹이 삼성이나 LG 제품이 되는 건가? 그의 말에서 무시와 조롱이 느껴졌어요. 젊은 사업가들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루이지 델라 카사의 아들 안드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이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춰 발전해야죠. 결과가 좋다면 왜 안 되나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도 그때 최신 기술을 썼을 거예요. 안드레아는 밀라노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젊은 사업가였어요. 모데나 발사믹 컨소시엄의 반응은 신중했어요. 사무국장 마리오가 비공식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마르코, 큰 문제는 없지만 조심해야 해. 일부 회원들이 불편해하고 있거든. 전통을 훼손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도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정말 품질이 좋아졌나? 나도 한번 맛봐보고 싶은데. 마리오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웠던 건 지역 언론이었어요. 모데나 신문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국 기술로 전통 발사믹을 만든다는 게 사실인가요? 독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답변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전통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온도 관리에서 현대 기술의 도움을 받을 뿐이에요. 마치 자동차 대신 걸어가는 게 더 전통적이라고 해서 모두 걸어 다니지는 않잖아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엇갈렸어요. 혁신적이라는 평가와 전통 훼손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온라인 댓글란은 완전히 전쟁터였어요.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시대에 맞춰 발전하는 게 당연하다. 조상들이 수백 년 지켜온 전통을 외국 기계로 대체하다니.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돈벌이만 생각하고 정신을 팔았다. 하지만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일부 고객들이 오히려 관심을 보인 거예요. 밀라노의 한 레스토랑 사장이 연락했어요. 일정한 품질의 발사믹을 찾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요리할 때 예측 가능한 맛이 중요하거든요. 전통도 좋지만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 더 중요해요. 이런 반응들이 힘이 됐습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변화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모데나의 유명한 레스토랑 오스테리아 프란체스카나에서 우리 발사믹을 테스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래 진행됐어요. 소믈리에 지안루카가 여러 발사믹을 블라인드로 비교했거든요. 저희 제품도 그중 하나였어요. 한 달 후 지안루카가 연락했어요. 마르코, 요즘 공급하는 발사믹이 정말 일정해. 요리사들이 예측 가능해서 좋다고 해. 매번 똑같은 맛이 나니까 요리하기가 편해. 그러면서 물었어요. 혹시 뭔가 바뀐 게 있나?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야. 솔직하게 한국 기술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안루카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그래? 흥미롭네. 중요한 건 맛과 품질이니까. 손님들도 만족해하고 있어. 오히려 전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레스토랑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더 점진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마르코야, 결과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 정말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품질이 안정적이긴 하네. 고객들 불만도 줄었고 요즘 반품이 거의 없잖아. 실제로 품질 관련 불만이 90% 줄었어요. 예전에는 이번 배치는 맛이 다르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삼촌 안토니오의 태도 변화는 더 현실적이었어요. 마르코, 매출이 늘고 있어. 요즘 고객들이 우리 발사믹을 더 찾는다고 하네. 신뢰도가 높아진 것 같아. 실제로 매출이 15% 증가했어요. 품질이 안정화되면서 고객들이 더 자주 주문하기 시작한 거죠. 진호 아저씨의 변화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말했거든요. 마르코, 내가 틀렸나 보네. 이 기계도 나름 쓸모가 있어. 40년간 이 일을 해봤지만 이렇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건 처음 봐. 완전한 화해의 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르코야, 할아버지의 나무 숟가락으로 김치냉장고 발사믹을 맛봐보자. 할아버지의 나무 숟가락은 우리 가문이 보물이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진정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그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마르코야, 이제 알겠다. 전통이란 방법이 아니라 정신이구나. 좋은 발사믹을 만들겠다는 정신 말이야.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목적은 같은 거야.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버지가 이해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같은 꿈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지금 우리 공방에는 여전히 200년 전통의 나무통이 중심에 있어요. 김치냉장고 3대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체한 게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거죠. 전체 생산량의 60%는 여전히 전통 방식이고 40%만 김치냉장고를 활용합니다. 변화는 분명 있었어요. 품질이 안정화되면서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신뢰도도 높아졌어요. 품질 불만은 거의 사라졌고 반품률도 5%에서 1%로 줄었어요.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매일 밤 온도를 체크하러 숙성고에 가야 했거든요. 여름에는 특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있거든요. 첫 번째는 비용 문제예요. 김치냉장고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200유로 정도 늘었어요. 가끔 고장도 나거든요. 지난달에는 센서 하나가 고장나서 한국에서 부품을 주문해야 했어요. 두 번째는 직원들의 적응 문제예요. 일부 나이 든 직원들은 여전히 불편해하세요. 기계가 무슨 발사믹을 알겠나 이런 식으로요. 젊은 직원들은 오히려 신기해하지만 세대 간 온도차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시장의 반응이에요. 일부 고객들은 순수한 전통을 고집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완전 전통 방식으로도 만들고 있어요. 두 가지 라인을 운영하는 거죠. 네 번째는 기술 의존도예요. 한국 회사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게 불안하기도 해요. 언어 장벽도 있고 시차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다섯 번째는 컨소시엄과의 관계예요. 아직도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불편해해요. 하지만 점점 이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요리사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탈리아와 한국 간의 발효 기술 교류도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지역 발사믹 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파브리치오는 결국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했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해요. 토스카나의 한 업체도 문의를 해왔어요. 제 아들 루카는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며 말합니다. 아빠, 할아버지의 전통과 한국의 기술, 그리고 내가 배우는 과학을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이탈리아와 한국이 협력해서 전 세계 발효 기술을 이끌어가는 거야. 루카의 말을 들으면 미래가 기대됩니다. 올해는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의 발효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치와 발사믹의 발효 특성을 비교 연구해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완벽한 해답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계속 시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전통이라는 것을요. 우리 공방에서는 지금도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면서 더 나은 미래를 발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전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200년 전통과 40년 기술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